오늘은 실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제발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나이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남편과 함께 일을 하면서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어요. 제 직장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연봉도 좋고 복리후생 혜택도 풍부한 회사에 다니고 있답니다.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해서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승진도 빨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엄친딸이라고 말하죠.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집에서도 완벽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누구나 어떤 고민과 이야기를 갖고 살아가지요. 제게도 말 못할 비밀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 성욕이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강하답니다. 여성 병강세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관계를 맺지 않으면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할 수 없을 정도예요. 심할 때는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생각이 나기도 하죠. 처녀 시절에도 끊임없이 남성을 만나왔는데 그저 제 마음을 위로해주는 남성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고백하자면 결혼 후에도 남편 몰래 몇 번의 외도를 한 적이 있을 만큼 제가 중독된 것 같아요. 잘못된 행동임을 알지만 이 또한 괴로운 일이라는 점에서 저와 같은 입장에 있는 분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지난 가을에 옆집으로 이사 온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온화하면서도 인자한 얼굴을 가진 할아버지는 인상적이셨죠. 키가 크시고 중후한 멋을 느낄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분의 외모와 첫인상은 아무나 잊지 못할 매력을 가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젊을 적에는 이분 여자 꽤나 울렸겠다 싶었어요. 어느 날 저는 아파트 앞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오더니 친한 척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708호에 이사 온 할아버지였어요.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트레이닝복과 마스크를 쓰고 옆집 할아버지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트레이닝복을 입은 할아버지는 노인이 아닌 청년 같은 느낌을 주었고 탄탄한 근육질의 몸매는 정말로 매혹적이었어요. 운동하러 나오셨나 봐요? 마스크를 쓰셔서 알아보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라고 말하면서 가볍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몇 년 전에 아내를 잃고 아이들은 해외에 나가 공부하고 각자 살면서 혼자 살게 되셨다고 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두 눈에 그렁그렁 맺힌 촉촉한 이슬을 보고 있으려니 안쓰러웠어요. 아름답기도 하고 때론 서러웠던 추억들을 되새기는 모습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 후 할아버지와 저는 운동하다 만나면 이런저런 대화 소재를 찾아 이야기하고 공감하면서 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하게 되면 혼자 외롭게 식사하실 할아버지가 생각나 가끔 가져다 드리곤 했었죠. 그런 어느 날 남편이 10일 정도 해외 출장을 갔었는데요. 때마침 할아버지가 주말의 시간을 잠깐 내줄 수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딸 생일 선물을 해주려고 백화점에 가려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는지 물어보셨죠. 아버지가 딸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거절할 수 없어 친정엄마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함께 가기로 했어요. 택시 타고 갈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는 자기 차를 가지고 가자고 하셨어요. 자동차를 타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을 때 그분의 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승용차에서 아우라를 느낀 적은 처음이었어요. 창피한 줄 모르고 연속해서 감탄하는 말에 할아버지는 그냥 빙글거리면서 웃으셨어요. 제가 귀엽다는 표정이었죠. 저희가 사는 이곳은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라고 생각했지만 몇억 원짜리 외제차를 탈 만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몸에 착 감기는 승차감을 느끼며 편안함을 느끼고 백화점에 도착했어요. 백화점 1층 명품 매장을 둘러보며 거닐고 있는데 너무 예쁜 핸드백이 눈에 띄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끌려 한동안 바라보고 있는데 옆집 할아버지는 700만 원이 넘는 그 가방을 들어 하나 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딸을 위한 선물로 샀다고 생각했지만 할아버지께서는 따로 딸을 위한 핸드백을 준비하셨어요. 할아버지는 핸드백을 건네면서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준 그대에게 주는 선물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에 저는 놀라기도 했어요. 너무나 과분한 선물이었지만 두 개의 비싼 핸드백을 계산하는 할아버지의 대담한 행동에 감탄했답니다. 할아버지는 이어서 백화점에 나온 김에 식사나 하고 가자고 하셨는데 1인당 10만 원이 넘는 고급 한정식도 사주셨어요. 이렇게 큰 선물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고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비싼 식사를 한 적도 처음이었습니다. 그 후로 할아버지를 더 잘 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운동을 하면서 예전보다 더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공원에서 걷기 운동하다가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비의 양이 더 많아질 것 같았어요. 서둘러 들어가려고 했지만
갑자기 양동이로 퍼붓는 듯한 큰 비로 변해 집에 가기도 힘들었어요. 공원에 있는 작은 정자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비를 피해 모이기 시작했는데 옆집 할아버지도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할아버지는 외출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같이 우산 쓰고 들어가자고 하셨어요.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 때문에 한기를 느끼며 빨리 들어가고 싶었어요. 할아버지와 우산 하나를 나눠서 쓰고 걸었어요. 몸을 바짝 붙이고 걷다가 갑자기 제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단단한 근육질의 남자였어요. 근육질의 단단한 그의 팔뚝이 살짝씩 제 가슴을 스치며 애타게 만지작거렸고 아랫도리는 남자를 원하게 돼버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내가 아무리 성욕이 강하더라도 옆집 할아버지랑 복잡한 생각이 내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만약 할아버지와 뜨거운 관계를 맺는다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의 이런 마음을 할아버지는 느꼈을까요? 할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느껴졌어요. 마음을 알았기보다는 저의 봉긋한 가슴이 이분의 팔뚝을 스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남성성이 살아나고 있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아파트 공원에서 집까지 걸어 들어오는 그 시간이 상당히 길게 느껴졌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는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서로의 감정을 확인한 채 할아버지 집에 들어갔어요. 현관에 들어가는 순간 강렬한 키스가 시작되었고 그 거친 몸짓은 침실까지 들어가지 못한 채 거실에서 뒹굴며 서로의 뜨거운 몸을 달래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서로 강한 느낌을 찾아 자극하면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데 할아버지 소중이가 들어왔어요. 그 커다랗고 굵은 할아버지의 소중이는 내 안을 쓸어가며 자극을 주었고 나는 절정을 느끼고 또 느끼면서 숨막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죠. 수많은 남자와 잠자리를 해봤지만 이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좋았던 건 처음이었어요. 우리는 흠뻑 땀에 젖어 서로를 느끼는 시간을 가진 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우리는 마치 20대 연인 사이인 것처럼 욕구를 달래주며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가 2천만 원이 넘는 에르메스 가방을 선물해줬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잠자리를 즐겨왔는데 하루는 특별한 이벤트를 하고 싶었어요. 그의 몸에 초콜릿을 바른 후 온몸 구석구석 핥아주고 자극을 강하게 느끼는 곳은 쥐었다 폈다 하며 강약 조절의 홍콩으로 보내드렸죠. 높아지는 그의 신음은 최고의 만족도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회사 앞으로 온 그는 나를 만족스럽게 해준 선물을 줘야 하지 않겠어 라며 백화점에 데리고 가서 선물로 에르메스 핸드백을 사주고 차 안에서는 저에게 진한 키스해 주셨어요. 그는 잠자리를 만족할 때마다 더 많은 애정 표현과 값비싼 선물도 서슴지 않고 해주는데요. 그가 주는 물질적인 선물보다 그에게 받는 사랑과 애정을 버릴 수 없음을 저는 큰 문제라고 느껴요. 속궁합이 잘 맞으면 헤어지기 힘들다고 하는데 한편 걱정이 됩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언제까지 걸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까? 법은 나지만 머리와 가슴은 언제나 엇박자네요. 남편을 비롯해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아는데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는 저 자신이 싫기도 하지만 그를 만나면 행복하고 즐거워 쉽게 놓지 못하고 있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진짜 어처구니 없고 웃긴 일이 있어서 이렇게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친구 이모님이랑 썸씽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친구 이모라고 하니까 좀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처음 본 순간부터 완전 제 이상형이었거든요. 처음 만난 건 한 6개월 전쯤이었나? 친구놈이 지 어머니 생신이라고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해서 나갔는데 거기서 친구 이모님, 그러니까 미영 누님을 처음 본 거예요. 이야, 진짜 세월을 혼자 피해 가셨는지 친구놈은 영 딴판으로 생겼는데 누님은 어찌나 고우시던지 첫눈에 반해버렸죠. 제가 근데 뭐 처음부터 들이댈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친구 이모님이시기도 하고 나이 차이도 꽤 나서 참고로 저는 30 초반이고 미영 누님은 40 중반이십니다. 암튼 그래서 처음엔 좀 조심스럽게 접근했죠. 일단 친구놈한테 슬쩍슬쩍 미영 누님 이야기를 꺼내면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영 누님이 부동산 투자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취미로 골프를 치신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완전 나랑 통하는 게 맞네 싶어서 바로 작전에 들어갔죠. 마침 저도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부동산 공부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놈한테 야, 너네 어머니 부동산 투자 잘 아신다며? 나 요즘 부동산 공부하는데 뭐 좀 여쭤봐도 되냐?
하고 슬쩍 운을 띄웠죠. 친구놈은 눈치가 없어서 그래? 그럼 다음에 같이 밥 한번 먹자 하고 덜컥 약속을 잡아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미영 누님과 단둘이 밥을 먹게 됐는데 역시 사람은 통하는 게 있으면 금방 친해지는 법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이야기로 시작해서 골프, 여행, 인생 이야기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렇게 한두 번 밥도 같이 먹고 술도 한잔하면서 미영 누님과 꽤 친해졌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친구 이모님 대접은 확실히 해드렸죠. 예의는 지켜야 하니까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좋은 누님 동생 사이로 지내려고 했는데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미영 누님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게다가 미영 누님도 저를 그냥 어린 동생으로만 보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가끔 제 눈을 묘하게 바라보는 눈길이라든지 은근슬쩍 스킨십을 시도하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 이거 뭔가 있는데?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누님이라고 포기할 수는 없다. 어차피 인생 한방 아니겠습니까? 용기를 내서 한번 들이대 보기로 했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영 누님이 퇴근길에 갑자기 전화를 하신 겁니다. 어머, 재석 씨, 퇴근했어? 시간 있으면 저녁이나 같이 먹어. 이건 100% 신호죠? 바로, 네, 누님, 시간 괜찮아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하고 냉큼 답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동네 근처 고깃집에서 만나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오붓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분위기 좋았죠. 술도 술술 들어가고 미영 누님도 기분이 좋으셨는지 평소보다 말씀도 많아지시고 웃음도 많아지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분위기에 취해서였을까요? 미영 누님이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 과격해지시는 겁니다. 제 팔에 팔짱을 끼는 건 기본이고 제 허벅지를 톡톡 치면서 재석 씨, 우리 재석 씨는 참 좋은 남자야 이러시는데 와, 진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괜히 오버했다가 누님 기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친구한테 소문이라도 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미영 누님은 결국 만취 상태가 되어서 테이블에 엎드려서 일어나질 못하시는 겁니다. 누님, 괜찮으세요? 제가 아무리 불러봐도 미영 누님은 웅얼웅얼거리기만 할 뿐 정신을 못 차리셨습니다. 어휴, 이걸 어쩌나? 일단 집에 모셔다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누님, 집이 어디세요? 하고 여쭤봤는데 글쎄 이 누님께서 집 주소를 기억 못 하시는 겁니다. 전화번호도 술 취해서 혀가 꼬여서 제대로 못 누르시고 진짜 이거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친구한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이 밤중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친구놈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게다가 미영 누님도 엄청 부끄러워하실 것 같고 결국 저는 고민 끝에 미영 누님을 근처 모텔로 모시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휴, 진짜 술 취한 사람 끌고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미영 누님은 키도 크시고 덩치도 좀 있으신 편이라 제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모텔까지 갔습니다. 겨우겨우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눕히는데 미영 누님이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촉촉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재석 씨? 이러시는데 와, 진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100% 신호잖아요. 제가 여기서 뭔가 행동을 해야 하는 건가? 머릿속이 엄청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성이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미영 누님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뭔가를 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영 누님의 손을 조심스럽게 놓아드리고 누님, 일단 주무세요. 제가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라고 말하고 방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미영 누님이 다시 제 손을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를 침대로 확 끌어당기는가 싶더니 글쎄 제 입술에 진하게 키스를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영 누님의 부드러운 입술이 제 입술을 덮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짜릿함이 느껴졌습니다. 미영 누님은 한참 동안이나 제 입술을 탐하시더니 이번에는 제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목덜미에 뜨거운 입술을 가져다 대고는 숨 가쁘게 속삭였습니다. 재석 씨, 나 오늘 재석 씨랑 같이 있고 싶어. 저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성은 저에게 당장 이 방을 나서라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제 몸은 이미 미영 누님의 유혹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미영 누님의 유혹적인 눈빛과 뜨거운 입술은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미영 누님의 손길이 그의 허리춤으로 향했습니다. 누님, 저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떨리고 있었죠. 미영 누님은 저희 떨리는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아무 생각 말고 나만 느껴. 그녀의 달콤한 속삭임은 마치 최면술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신의 이성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에 이끌려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빠져드는 두 사람. 밤은 깊어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재석 씨는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도 미영 누님의 아름다움에 다시 한번 매료되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비친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매혹적이었죠. 미영 누님은 재석 씨의 망설임을 눈치챈 듯 부드러운 손길로 그의 얼굴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재석아, 내가 부담스러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진실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죠.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을 마주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제가 감히 누님을 말은 미완성으로 끝맺어졌습니다. 하지만 미영 누님은 저희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희 손등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너가 좋아. 그녀의 고백에 재석 씨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고 두 사람은 밤새도록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밝아오자 두 사람은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저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밤새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곁에 누워 평온한 숨소리를 내쉬는 미영 누님의 얼굴을 보니 마치 꿈을 꾼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의 일은 분명 아름다운 추억이었지만 현실의 벽은 높게만 느껴졌습니다. 미영 누님은 자신보다 나이도 많을 뿐더러 오랫동안 알고 지낸 절친의 이모이니까요. 주변의 시선은 물론 앞으로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미영 누님이 눈을 떴습니다. 잠에서 깬 그녀의 얼굴은 어젯밤의 화려함 대신 수줍음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일어났어? 미영 누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고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잤어요. 누님? 네. 어색한 침묵이 둘 사이를 감돌았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어젯밤의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떤 관계를 이어나가게 될까요? 침묵 속에서 미영 누님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지만 그 안에서 저는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재석아, 어젯밤 일은 미영 누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더니 이내 결심한 듯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너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어젯밤의 감정이 진심이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녀의 진솔한 고백에 저희 마음속에 있던 불안감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미영 누님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저도 후회하지 않아요. 누님, 아니, 이제 누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저는 누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세상의 시선이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미영 누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울 용기를 얻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주변에 곱지 않은 시선과 수군거림에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사람들도 우리들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따스한 봄날 우리 둘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미영이는 아니 지금의 저희 아내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눈부신 미소를 짓고 있었고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는 미영 씨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미영 씨 역시 저희 눈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나도 당신만을 사랑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우며 만들어낸 우리의 사랑은 앞으로도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키워나가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